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국어과 조진희라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그 국어 공부를 좀 늦게 시키시는 어머니들 많으셔가지고 지금 국어도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부터 이제 얼마만큼 해내야 되는지 관련된 걸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능 그 입시 국어는 이제 사실 지금은 영수 과목에 치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못 쓰셨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8월 달부터 9월 달 정도에는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 국어가 이제 수능 1교시 거죠. 그 이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국어라는 이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능에서 순서에서 1교시 밀리지 않을 건데 멘탈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반 애들 중에서 보면 이제 국어를 좀 못 친 것 같아서 점수를 매겨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자신이 없게 되면 첫 과목에 좀 약하게 되게 되면 뒷 과목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어를 잘 쳐놓고 수학을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3들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과목이 강하면 뒷 과목도 충분히 조금 워밍업이 잘 되어서 시험 잘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입시에서 국어의 비중은 상대평가 과목이 몇 개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 과목에서 이제 공부 좀 많이 해둬야 되는 부분이고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특목이나 뭐 이제 과중 학교도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많은 퍼센트 차지하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으려면 전반적인 내신에서 중요 과목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건 다들 아시는 부분이실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국어 능력의 개발 사실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국어 읽기를 갖다가 선생님 저는 독서를 많이 가르치고 이제 책 읽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 아는 이제 국어를 잘하지 않을까요? 중등 수업도 굉장히 잘 해내고 있고 과제도 잘 해가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국어의 시험을 쳐보면 어머니께서 배신감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정말 쇠가 빠지게 책을 읽혀주고 우리 아이는 말도 잘해. 하지만 말하기 능력을 묻는 것이 국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이가 나의 뒤통수를 가장 많이 치는 과목이 국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첫 시험 때에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올라가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공부를 준비해서 잘 친 아이들은 원래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준비가 된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한 번 더 했을 때 아차 싶은 그 순간에 내 아이가 지금 중학교 전체 잘하니까 못할지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첫 시험을 망하게 되었을 때에 단기간에 정말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과 과정이 굉장히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또한 이제 이게 국어가 꾸준히 할수록 좋긴 한데 그럼 중3 때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수능 국어를 위한 시작으로 굉장히 늦은 시간 아닙니다. 하지만 되게 빠른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저 중요한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8월 때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면 5개월 정도가 남고 3월까지 치게 되면 국어 시험의 첫 성적을 받아보기 전까지 8개월 시간이 남아요. 근데 어머니가 계산해 보시면 대략 나오시겠지만 내신 공부를 제외시키고 국어 입시 공부에서 저희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그 총합을 합치면 고1, 2를 합쳐도 총 7개월밖에 안 나옵니다. 8개월에 내가 중3부터 시작해서 고1 올라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획득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버리고 2년 동안에 최대 많이 잡아도 8개월, 방학을 다 포함하여도 고2 방학을 포함하여도 그 성적을 이 시간 놓치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때부터 좀 여유가 있는 영수의 여유가 있다면 국어를 좀 시작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입시 공부는 사실 점수를 올려놓는 그 감만 잘 잡으면 하반 경쟁이 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뒤에 수학과 이제 과학을 좀 고3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도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점수가 한번 올라가면 조금 휘청거려도 다시 올리긴 쉬운데 올라갈 때가 너무너무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먼저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타 과목 자체에서 이것도 아실 거예요. 저희 아이가 국어를 못하는 선생님 저희 수학을 잘 못하는데 뭘 틀려왔는데 수학 선생님이나 혹은 영어 선생님이 이것은 국어 능력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못 치는 건 수학인데 아니 국어는 왜? 죄 없는 국어는? 저희 국어과는 되게 억울하죠. 그래서 저희 탓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결국은 모든 과목은 국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 출제자의 의도 파악에 대한 센스가 국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선생님이 수업을 국어 수업 하셨다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가 뭐 나올지 영 감이 안 잡혀요. 라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이 낼 게 빤히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이 이제 그 말귀를
알아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애들이 되게 쉽게 이제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일단 내신은 잘 받는 것이 좋긴 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8월 정도에 오픈을 할 건데 중요 과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1, 2학년 내신 커리큘럼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당장에 관심도가 있는 것은 아니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요 과정을 나중에 뒤에 거쳐야 하는데 일단 중요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도 주로 많이 보신 것일 거예요. 뭐 교과서의 문제에 대한 거, 부교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문학과 비문학, 문법에 대한 이제 이 균형을 맞추는 것들, 요게 전체 과정인데 지금 저희가 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저희가 받을 것인가. 그래서 최상위권의 아이들을 받아서 잘 한번 시켜보자라는 것이 이 이제 수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테스트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입반 테스트와는 좀 다를 거예요. 많은 입반 테스트이긴 하지만 실제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틀렸는가, 아니면 이것이 부족한데 채우기 쉬운 부분인가, 채우면 올라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를 구성을 해서 중3 기말 뒤에 일단 좀 더 급한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입반 테스트를 실시를 할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과정이 들어갈 건데 요거는 나중에 공지로 나갈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최상위권에 이제 반에 한번 도전해보고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학생들을 데려와서 전체 목을 좀 보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8월달 되면은 바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문학 개념어라고 얘기하죠. 개념하고 고전시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중등학원에서도 고전시가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작품이 진짜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특강 수준의 이제 범위들 다 저희가 소화를 해놓을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고2 과정에 있는 작품들은 저때 다 볼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짜져 있으니까 애들이 쉽게 한 바퀴 싹 돌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이겠죠. 부담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읽기 방식부터 문학 개념까지가 딱 한 달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고등부의 웬만한 작품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뒤에 고전시가 부분이 있을 건데 고전시가에 대한 것이 좀 남는 부분들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작품 중에서 약간 상대적인 중요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요즘 핫하게 올라오는 EBS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채워주면 좋기 때문에 1학년 모고도 연결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이 요때 9월달에 채워질 거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안 돼도 8월달 거는 어떻게든 인강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빨리 뗄 수는 없지만 인강이 채워질 수 있지만 독서 비문학의 읽기 방법에 대한 코칭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과정들이 다수의 아이들이 할 만한 과정을 저희가 소화해낼 과정을 짠 것은 아니죠. 코칭 수업은 옆에 읽기 방식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딱 짰던 그 이제 세상이권 아이들 중에서 이제 가능성 있는 아이들 읽기 방식을 바꾸는 방식이어서 이거는 인강이나 외부적인 그런 여러 대강의에서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끌리는 문장이 이 문장이다, 저 문장이다 다 바꿔내주고 읽기에서 중요도를 갖다가 선택하는 부분인데 어머니께서 얘기하는 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읽기의 센스를 길러주는 거죠. 내 아이가 매력적인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독서와는 좀 달라요. 뭐 책 읽기 수업에서야 뭐 주인공이 누구니지만 사실 국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주인공이 누구니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어쩌 춘향전 주인공 춘향전 이게 춘향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도가 애들이 흩어지게 되면 이제 독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요 비문학 부분은 하기가 힘들어요. 비문학은 이제 인문사회, 과학, 예술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들이고 경제 파트는 상시성이 없으면 솔직히 못 풀거든요. 이건 이해도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건 발췌해서 중요 부분은 따로 공부를 시킬 겁니다. 난도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요건 좀 애들 이해하기 힘들고 한 번은 안 끝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0월 달에 보시면 현대시 독해가 들어갈 거예요. 현대시는 봤던 작품은 아니고요, 오니 이제 많이 나온 작품들 중에서 이제 독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몇 가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중요 포인트 찝어주는 수업도 할 거예요. 거의 딴 학원에 나오는 이제 한 8주 정도의 특강들과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도 이 작품 보면 고2 때까지 최소한 기억을 한다면 물론 저희 애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단 기억을 한다면 내가 봤던 작품에서 외부 지문이 내신에 거의 100% 나올 겁니다. 물론 기억을 못합니다. 이제 어쩐지 많이 봤다 이 정도의 느낌. 맨날 얘기하는 그거죠.
12월 달 되게 되면 고전 현대, 그러면 짧은 문학부터 시작해서 긴 문학까지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고전 현대 산문이 이 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비교적 이 포함되는 게 적은 이유가 현대시의 작품이 훨씬 고전 현대 산문에 비해서는 개수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이건 현대시는 짧게 여러 개를 읽어줘야 되고 종류가 좀 다양한 편이고 현대 문학은 고전 문학이나 현대 문학의 흐름만 잘 이해하면 주제의식이 한 개도 묶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하반부에 들어가 있고요. 12월달, 1월달에는 저희가 모의고사 연습할 건데 이거는 고3 모고까지 연습할 수 있는지는 시켜봐야지 하는 문제이고 일반 기본적으로 3월달 모고에서 최상위권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분하는 시험이 되겠죠. 첫 시험이 아이들의 성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고등 시험이 만약에 내가 이제껏 중등부 때 국어가 어렵지 않더라도 그때 만약에 3월 모의고사 잘 못 치게 되면 흥미도가 확 떨어집니다. 나는 못해. 나는 이과인가 봐. 일단 이과도 국어 잘해. 야지 갈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 많아요. 그죠? 의대 가려면 잘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모고 연습을 좀 시켜놨다가 전체 시간 배분에 대한 것이 감이 없으니까 제가 서울대 의대 간 학생이 저희 반에 2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의 첫 모고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학교 시험의 첫 모고가 아니고 학원 내에서 썼던 첫 모의고사에서 78점, 83점 정도 나왔어요. 100점 만점입니다. 90점 만점 아니고. 근데 걔네들이 하나는 굉장히 그 동네에서 유명하게 똑똑한 아이였어요. 대놓고 똑똑한 아이. 누가 봐도 중등부에서 탑이다고 물쳤던 그 아이가 학원 이동하면 다 같이 이동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도 첫 시험이니까 이제 처음 이거 배운 과정 거치고 쳐도 시간 배분이 안 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늦은 아이도 아닙니다. 나머지 하나에는 감각형애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예상은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다른 타입의 학생이더라도 상위권이든 아니면 열심히 성실한 아이든 간에 처음 모고는 시간 배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고 연습해줘야 돼요. 하지만 앞쪽에 하는 건 비추예요. 이게 중학교 때에 선생님들이 주로 모고를 방학 동안 과제를 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별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혼자 푸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선생님이 코칭해서 풀고 봐주고 피드백을 받는 건 좀 딴 문제예요. 혼자 풀면 더 잘 풀리고요. 더 마음도 편해요. 집에서 풀게 되면. 실전 가면 다 시간이 점점 밀립니다. 그래서 이걸 배분하는 걸 이때부터 연습해서 가지고 문법은 이론 부분인데 먼저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법은 점수에 배분되는 것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점수 잘 나오는 것이 부분이고 너무 빨리 배우게 되면 이 부분은 잊어버리기가 좀 일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제가 중3 때 해왔다는 아이들 저희가 받으면 문법의 기억을 한 개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고3, 고1 때의 내신 부분이 대부분 다 문법이기 때문에 이맘때쯤에 시작을 하게 되면 2달 머지않아 이제 내신하기 위한 문법을 한 번 더 복습이 가능해요. 그럼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학교에서 또 한 번 하게 되고 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문법을 중요 부분을 하게 되는 포인트니까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12월부터 1월달, 2월달까지. 2월까지도 거의 안 갈 가능성이 높긴 해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수준이 좀 높게 되거나 잘 따라오게 되면 고1, 2 사실 좀 잘하는 최상위권 반 아이들은 고2 정도 수준까지도 거의 다 문제를 얼떨결에 풉니다. 살짝 숨겨놓으면 얼떨결에 풀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이 막 뛰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앞에 보셨던 요 과정들을 각자 밟아가면서 한 바퀴, 두 바퀴 기술에서 체화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이제 영어와 수학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이 시기부터는 서서히 국어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어의 목적은 요겁니다. 수능과 든든한 1교시를 준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독해력을 키우는 공법을 좀 익히고 체화시키는 과정. 이건 고3 때까지 가야 돼요. 하지만 방법은 지금 알려줘야 됩니다. 희한하게 고1 되면 고집이 더 세져요. 애들이 시킨 대로 안 해요. 이미 멋대로 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상위권 점수들이 잘 안 나옵니다. 1등급 간당간당하니까. 근데 그 치고 올라가는 게 습관이 나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되기 전에 빨리 잡아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습을 위한 베이스는 뭐냐 하면 학교 왔을 때 우리 아이가 학교에 쓰는 낯선 개념들 그것이 막히지 않을지에 대한 걸 막아주는 겁니다. 선생님 얘기하신 개념을 갖다가 조금 쉬운 말로 풀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이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애들 많이 뽑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점 공부는 꼭 필요할 거예요. 상위과일 때는 꼭 필요한 분은 요것이고 그리고 교과 간의 균형 맞추기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목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있다면 서서히 이제 골고루 이제 그 교과를 배분할 수 있게끔 내 아이가 강한 부분이 뭔지 판단하셔가지고 할 수 있고, 요걸 하면서 과제의 양도 약간 생각하셔야 돼요.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왔을 때 가장 힘든 게 이 과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과제를 다 쳐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조금 익숙해서 저희가 좀 던져보거든요. 뭐 100개도 던져봤다가 200개 해봤다가 따라오면 또 줄여봤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과제를 쳐낼 수 있을지, 교과 간에 얼마만큼 쳐낼지 알 수 있고, 익숙해지면 또 별거 아니에요. 신기한 게 애들은 100문제 냈다가 200문제 냈다가 100문제 내면은 괜찮다고 해요. 근데 50문제 냈다가 조금 더 60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날 죽일 셈이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한 거니까 지금부터 익숙해지게 살살 꼬시면 아직은 통해요. 중학생이어서 아직은 야 많은 거 아니야, 본문이 이만큼씩 하면 설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해서 나중에 과제가 좀 늘게 되면 그때 좀 깊은 마음으로 이제 임할 수 있게끔, 약간 애들 속이는 거긴 하지만 조금 필요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 이걸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희 국어과의 이제 기본적인 커리큘럼 요거고요. 자세한 상황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뭐 카운터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7월 입반 테스트에 대한 것은 문자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면 꼭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시기에 놓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